밥 한 끼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티가 나요. 이런 행동 보이는 사람? 그 순간부터 구독자 여러분의 온도, 관계도, 에너지까지 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꼭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결정적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풍수에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바로 행동이에요. 지금 이 순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제 운이 열립니다라고 적어보세요. 이 세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흐려진 운을 깨우고 재물운을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음식 먹을 때 소리가 완전히 안 날 순 없지만 유난히 크게 소리내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쩝쩝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까지 신경이 곤두설 만큼 크게 소리를 내는 경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리가 유독 나에게만 거슬린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이건 단순히 매너 문제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 즉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과 식사하면 대화도 어색해지고 분위기도 쉽게 무겁게 흐르기 때문에 좋은 운을 함께 나누기 어렵죠. 식사 소리가 거슬린다는 건 내 에너지와 상대의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수저를 뒤집어 놓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수저를 엎어놓는 행동을 운이 다했다는 신호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어른들이 수저 엎어놓지 말아라고 자주 말하곤 했죠. 단순히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행동은 그 사람의 심리적 습관과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수저를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대체로 편한 게 좋다는 마음이 강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나 식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상대의 에너지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식사할 때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도 꼭 조심해야 해요. 식탁에서 나오는 한숨은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머물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거나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에너지가 옆 사람에게도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원래 편안하고 기분 좋아야 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는 사람과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고 나까지 기운이 빠지죠. 동양학에서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늘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희망보다 걱정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만큼 이런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음식 투정이 심한 사람도 꼭 걸러야 돼요. 같이 밥을 먹는데 매번 이건 별로다, 입맛에 안 맞다 하면서 깨작거리기만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히 맛이 떨어지고 분위기까지 싸해집니다. 예전부터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을 식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투덜대며 먹는 사람은 들어오는 복도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사소한 투정 같아 보여도 결국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이 많은 성향이라서 사람과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런 유형은 가능하면 식사 자리를 자주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음식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 남기는 사람도 꼭 조심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처음엔 남들보다 빨리 손을 대고 자기 접시부터 가득 채우지만 막상 끝까지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행동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절제력 부족과 배려심 부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예요.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남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을 가장 경계했는데 이런 태도가 결국 사람을 잃고 운까지 막는다고 봤습니다. 남의 몫까지 챙기려 들면서 정작 자신의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다 보면 미묘한 불편함이 생기고 에너지 자체가 혼탁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런 유형은 어디서든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복과 제복도 함께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다리를 계속 떠는 사람도 주의해야 해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외에도 의미 없는 소리를 내거나 식탁 아래에서 다리를 쉼 없이 떨고 있다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이런 유형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행동에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무언가를 시작해도 끝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드물고 꾸준함이나 성실함에서 아쉬움을 보이기도 해요. 잠깐만 같이 있어도 에너지가 산만해지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식사 예절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상황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식탁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태도와 운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예요. 밥 먹으면서 딴짓하는 사람도 꼭 조심해야 해요.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혹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과 식사를 하다 보면 대화가 끊기고 분위기는 정지된 것처럼 답답해지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소통이 다 막혀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복이 부족한 유형으로 보았어요. 결국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나 지지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사소해 보이지만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이 무심함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음식에 까탈을 부리거나 트집을 잡는 사람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맛이 어떻다, 조리가 어떻다 등 식사 자리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과 식사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고 편하게 먹기는커녕 분위기까지 무거워집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삶 전반에서 불만과 불평이 기본값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작은 것도 칭찬하거나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먼저 부족한 점을 찾고 비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곁에 두기 어렵고 관계가 쉽게 틀어지곤 하죠.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복과 식복이 모두 약한 유형으로 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기운까지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계속 트집을 잡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깊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의 성향,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밥 한 끼는 기운을 나누고 복을 키우는 시간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사람과의 식사는 내운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식사 습관들이 보인다? 그 사람과의 거리는 조금 두는 게 여러분의 마음과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식복인 복제복은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에너지와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제 운이 열립니다라고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기운을 바꾸는 첫 행동입니다. 남겨주신 이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좋은 에너지 가득 담아 보내드릴게요.